자, 그러면은 오늘은 신문 모니터를 또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이미 예고해 드렸는데 밀려 있는 게 있었다고. 네. 그 밀린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연이어 이틀 제이 씨가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또 재미있나 봅시다. 민원년 신문 모니터. 경포대 특집. 뭐야? 경포대. 네. 이것도 뭔가요? 모르시나요 혹시? 경포대 저기 네? 강원도에 저기 그거 아닌가? 뭐지? 경제 포기 대통령이라고. 네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부터 어떤 보수 경제지가 선동의 아이콘 맞아. 선동의 대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불러요? 경포대라고? 그래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어제 황교안 전 총리도 네.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수 경제지들이 이 경제 포기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 일단 그걸 짚은 보고서입니다. 네. 황교안 총리는 별로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포기했다 그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주장은?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경포대 논란에 문 대통령이 휘말렸나 봅시다. 네. 일단 13일 통계청에서 그 고용 지수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이게 거의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을 내놨겠죠. 이런 지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제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새해 첫 달의 일자리 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공공기관의 채용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1분기에 확정해 고용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도 하나하나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규제 샌드박스 과제 125건을 접수했고 다음 달 초까지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 분야 과제 20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두세 곳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무원 부문도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뽑아 2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세금으로. 그렇죠. 또 세금이냐? 약간 이 포인트에 딱 맞힌 보도들이 거의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공식이네, 공식. 공식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번에 낸 그 발표를 보면 분명히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주주쭉 있는데 이상하게 모든 그 언론들이 다 이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그거는 우리 세금으로 한다는 거 아니냐 퍼주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리고 정말 이거는 조치가 안 되고 어떤 경제 효과가 없는데 왜 그런 거를 하느냐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 세금으로 인심 쓰고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말을 한 것이 이제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나서겠다 등의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민간 부분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는 안 들린 거지. 이건 안 들려. 근데 이 말 속에 네 가지 정책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안 듣고 뒷부분에만 이제 방점을 찍고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언론사들 이제 어떤 반응이었는지 쭉 정리를 해주세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사설이 54조 쓰고도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한국경제가 일자리 우물 말랐는데 공공채용 확대가 마중물 되겠나. 동아일보가 또 세금으로 일자리 공공부문 2,000명 추가 채용.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 내용에선 경제부총리가 공기업들이 올해 2,000명을 더 뽑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땜질 처방을 내놨다.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면
반성하고 노선을 수정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동아일보도 연초부터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세금 채용 카드를 또 빼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매경도 세금 채용. 실험에서 새로운 기록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몇만 개씩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주도 일자리가 정책 고용 통계를 잠시 좋게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실패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고 한국경제도 취업자 수는 기업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기가 살아야 늘어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전공법을 제쳐두고 또다시 공공기관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원. 네. 뭐 다 그게 그거야. 어찌됐든 왜 내 세금으로 네가 사람을 채용해 감히 이런 주장이죠. 아무 효과도 없는데. 땜질 처방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그 보도자료, 그러니까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요 대책을 좀 설명해 보죠. 일단은 그 회의 안건 주요 내용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민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부분의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임. 네. 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앞으로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또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을 살리고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신속히 지원하여 투자 고용 창출 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 또 신산업, 서비스 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건 강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중에 마지막에 붙어가지고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공 부분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이러면서 이제 2,000명 추가 채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앞에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옳지 이거 나왔다. 또 늘린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써냈던 겁니다. 이게 참. 오히려 지금 이 정책은요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재벌 특혜라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확산하겠다는 규제 샌드박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했던 거죠.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가 내내 한 게 규제 철폐잖아. 맞아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규제 완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도 없애야 할 규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경기도 의정부 화재 참사, 이명박 정부 때 건축 안전 규제를 완화한 것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MB정부 당시 규제를 풀어주면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나 세월호 참사도 이명박 정부 당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규제 철폐에서 사실은 그 모든 걸 완화해 주니까 세월호 같은 거 뭐 안전 문제,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헬조선이었죠. 그 결과는. 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정부의 그 대책을 비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일자리 창출 중에서 이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이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하나하나가 지금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고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밀어주려고 하는 거야. 기업을. 예, 밀어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이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옛날이랑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칭찬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오로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이것만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욕은 해야겠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니까 그 규제 샌드박스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칭찬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요 어떻게 했는지 좀. 1월 12일 날에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 정부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다. 자,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얘네가 이렇게 칭찬하면 이게 나쁘다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경도 다돌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 선장의 기폭제 되길
동아도 진동 끝에 빛본 규제 샌드박스 100개든 1000개든 과감히 해보라. 그래서 하잖아요,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지만 하겠다고 했지만 또 딴정을 피우면서 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으로 일자리 늘린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홍보지지 그냥. 네. 홍보지. 선동이잖아. 거의 선동하는 거잖아. 사실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네네. 고용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라고는 저런 것만 내놓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경제가 무능하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 포기 대통령이나 프레임이 이렇게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한겨레 사설을 좀 읽어봅시다. 한겨레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일자리 확대가 진짜 쓸모없는 짓이고 돈만 낭비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겨레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개념의 내용이 있어요.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월 13일 사설, 한겨레 사설 재정 투입으로 마이너스 겨우 면한 일자리 통계입니다. 업종별로 볼 때 고용 창출의 핵심인 제조업에서 17만 명이 줄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탓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고용 충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 다만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 취업자 수 목표를 맞추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육아, 보육, 간병, 건강관리 등 생활 밀착형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같은 지속이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분야에 들어가는 재정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복지 증대 효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 전망은 대체로 어둡다. 따라서 단기 대책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목표치 맞추기에 매몰되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하며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대충 머릿수만 맞추고 막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일자리 만들지 말고 육아, 보육, 간병, 건강관리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이렇게 뭔가 다시 복지가 되고 다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지적이거든요. 좋네요. 네, 이렇게 좀 말이 되는 지적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무조건 왜 내 돈 가지고 네가 인심 써 이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정부에서 저 신문에 주는 지원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PD님께서 털어주실 거니까. 아니 어차피 그 다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언론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진실을, 진실은 민원연을 부릅니다. 민원연이 있어 언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큰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저희가 어제 사실은 했죠.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 이중구 교수님 페이스북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서에도 썼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고 경제학회 그 토론회 있잖아요. 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경제학 공동 학술 대회. 이것을 얼마나 보도했고 어떻게 보도했는지 전체적으로 신문의 보도량을 체크해 봤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보도량만 일단 보도량부터 살펴보면 매경이 3건, 한국경제가 3건 이렇게 가장 많이 보도를 했고요. 조선 2건, 중앙 2건, 그다음에 동아, 경향, 한겨레가 각각 1건씩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뭐 한국경제학회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니까 한국경제학회가 뭐 공동 학술 대회쯤 열었으니 뭐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다라고 내가 또 인심을 써가지고 인심 쓰십니까? 네. 뭐 할 수 있다. 다들 한 건, 2건 정도는 경제지니까 3건 할 수 있다. 지금 한겨레, 경향, 동아가 1건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앙이 이제 2건 했고요. 경제지가 3건 했어요. 뭐 양은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져다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같은 공동 학술 대회에 가서 취재를 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도 내용이 다른지 한겨레와 경향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한겨레 경향부터 설명해 주시죠. 경향은 소득 주도 성장론 효과 없어 판단 아직 일러 학자들 의견 팽팽 이런 제목이었고 한겨레는 효과 안 보인다 실패 단정 근거 부족
소주성 실증 분석 놓고 경제학계 충돌 이런 식으로 팽팽 충돌 두 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잘 보여줬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는 읽어볼게요. 소득주도 성장 이후 GDP, 투자, 고용 증가율 동반 하락. 이게 제목이고요. 조선일보는 경제학회 소주성 1년, GDP, 투자, 고용 모두 역주행. 중앙일보는 경제학회 학술대회, 소득주도 성장 효과 미미, 임금 올라도 GDP, 투자, 고용 모두 감소. 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조중동은 다 망했어. 소주성 망했다. 네. 이거고요. 그다음에 경향 한겨레는 아직 몰라 팽팽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경제는 더 이제 심하죠. 소주성 부메랑, GDP, 투자, 고용 역주행. 그리고 성장 잠재력 깎아먹은 소득주도 성장, 분배 효과도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제일 센데요. 소주성 성장은 물론 분배 효과도 없었다. 소주성, 소득은 못 올리고 GDP, 투자, 고용, 생산성 모두 악영향이라고 했고요. 올해 경제 경착륙 가능성 높아져 재정만으로는 역부족, 세율 낮춰야라는 한국경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도들을 쭉 보면은 이 매일경제, 한국경제, 조중동 모두 소득주도 성장 제발 그만해, 포기했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제 서울대 서울대 경제학과 이중구 교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는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학문의 업적은 사실은 되게 기나긴 토론과 검증을 거쳐서 누적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과학적인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 관련된 것들도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거의 매달도 아니에요. 거의 막 초치기로 지금 통계를 가지고 와서 하루에 한 번 걸려서 네. 어느 집이 하나 망하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망했어.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호들갑, 이 오바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론이 이게 잘 되려다가도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 되지 말라고 구슬을 하는데 경제가 지금 잘 되겠습니까?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학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 학술대회 일정을 보면은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400여 편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보다 적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이거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논문이네요. 이거를 한겨레에서 오히려 가지고 와서 보도를 했거든요. 요것 좀 소개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오상봉 연구위원은 이전 연도는 물론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도 전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해졌고요. 황선웅 교수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김대일 이정민 서울대 교수 연구에 대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며 고용이 급감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주 갑론을박이 심한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뉴스공장에 나왔던 최이코 있죠. 네. 최이코가 쓴 글들을 좀 보면은 사실은 이상하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데이터만 가져다가 쓰는 게 맞구나. 우리는 사실 반대되는 기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조중동이 쓰고 있는 그런 기사들만 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최이코가 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머니투데이에 쓴 기사 보면은 언론에 비춰진 한국 경제 모습은 파탄지경, 경제는 곧 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저임금이 오른 다음에 소비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개선되고 있는 방향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그날 방송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서 꼭 자영업이 이 최저임금 때문에 꼭 어렵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있어서 막 대형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또 소비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기사를 내놔야지 되는데 딱 지금 나오는 그 경제 관련된 기사들은 그냥 이렇게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저거 불리할 것 같아. 이 정부를 까기에 딱 좋아. 그런 걸 그냥 무조건 수집해가지고 수집 강의야 정말. 수집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보도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연이 올해는 우리가 경제 보도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맞네요 정말. 그렇죠. 네. 많아지고 경제도 봐야 있어요. 되고 노동 문제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간일까? 오늘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오늘 나는 가장 행복해야겠다. 오늘 가장 멋진 민주언론 시민연합.